30년 넘게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나 싶었죠. 이 말 그냥 흘려듣기엔 너무 현실적이고 가슴을 울립니다. 퇴직한 어느 60세 공무원의 고백인데요. 그분은 평생을 착한 사람,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았대요. 항상 양보하고 상사에게 찍히지 않도록 눈치 보고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찾지 않더랍니다. 경조사 때마다 발 빠르게 챙겼던 동료들도 항상 밥 사주며 조언해줬던 후배들도 연락이 끊겼죠. 심지어 같은 부서였던 사람들조차 그의 퇴직을 조용히 떠났대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이에요. 그 중심엔 착하게만 살았던 삶의 그림자가 있죠. 오늘은 왜 착한 사람이 은퇴 후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마냥 남 탓만 할 순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1. 착한 사람의 함정, 관계는 많았지만 깊은 연결은 없었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수많은 인맥을 만들죠. 하지만 그중 진짜 내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례 1. 58세에 은퇴한 시청 공무원 정 과장의 이야기. 정 과장은 부드러운 말투, 성실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인기 많았어요. 다들 정 과장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했지만 퇴직 후 연락 온 사람은 단 2명. 게다가 둘 다 퇴직 관련 행정 문의 때문이었대요.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다 일 중심이었다는 걸 퇴직하고 알았어요. 정작 나란 인간 자체를 좋아해주던 사람은 없었던 거죠. 착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자기 주장을 숨겨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깊은 유대가 없었던 거예요. 2. 희생을 당연하게 만든 삶, 은퇴 후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존재감마저 흐릿해지는 거죠. 사례 2. 60세 교육청 퇴직자 박 선생의 경우. 박 선생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던 분이었어요. 후배 교사들에게도 늘 조언해주고 손도 많이 써줬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퇴직하던 날 누군가는 아직 안 가셨었어요. 라고 했죠.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해준 모든 건 그들에게 그냥 서비스였다는 걸요. 퇴직 후 우리는 돌려받을 줄 알았던 관계에서 돌아오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3. 은퇴 후엔 실력보다 태도와 생존력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착한 건 분명 미덕이에요. 하지만 은퇴 후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해지죠. 그때 필요한 건 착함이 아니라 생존력과 자립심입니다. 사례 3. 61세 동사무소 퇴직 후 혼자 창업한 이 과장 이야기. 이 과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하지만 퇴직 후 그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도와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착한 건 좋지만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은퇴 후가 더 활기차고 행복하대요. 왜냐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퇴 준비는 관계와 존재감을 되찾는 작업이에요. 첫째, 직장 내 관계를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세요.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관심사와 취미를 만들어야 해요. 퇴직 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자기 주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불편해도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해야 진짜 소통이 시작돼요. 넷째,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세요.
은퇴 후에도 스스로 벌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착하게 산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나를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은 지금 여러분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한 공무원의 고백. 착하게 살았더니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았다. 인간관계, 정체성, 생존력까지 착한 사람이 은퇴 후 겪는 위기와 그 대처법. 1. 착한 사람이 은퇴 후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이유.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특히 평생 조직에서 문제없는 직원, 착한 동료, 친절한 상사로 살아온 이들은 더 깊은 고립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맺은 대부분의 관계는 업무 중심이었고 심리적 유대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역할과 기능에 기초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퇴직 이후 큰 함정이 됩니다.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존재감마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신뢰로 보는 은퇴 후 관계 단절의 현실. 사례 1. 정년퇴직한 58세 공무원. 나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으로 30년을 근무한 공무원 어씨는 성실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반기를 든 적이 없고 후배들에게도 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일주일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수십 개의 명함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좋은 사람이 곧 깊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의 중심이 업무에 머물렀다면 그 일이 사라진 순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3. 착한 사람의 헌신이 당연함으로 전환될 때. 사례 2.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박 교사의 씁쓸한 퇴장. 교육청 소속으로 수십 년간 일해온 박 교사는 학교 행정과 인사 문제 해결에 늘 적극적이었습니다. 후배 교사들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무료로 강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날 몇몇 후배들은 아직 퇴직 안 하셨던가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의 헌신은 때때로 조직 내에서 공기처럼 당연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칭찬받지 못한 희생은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그 당연했던 희생이 잊히면서 극심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4. 퇴직 이후 필요한 것은 착함이 아닌 자기 생존력. 사례 3말 없이 일만 했던 61세 공무원, 퇴직 후 반찬가게 창업.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이 모 씨는 조직 내에서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퇴직 6개월 전부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요리와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은퇴 후 창업 교육을 수강하고 지역시장 근처에 소규모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의 말처럼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조직의 보호막이 없습니다. 착함보다 필요한 것은 자립적인 생존력입니다. 은퇴 전부터 스스로를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인간관계 재정비와 정체성 회복. 많은 이들이 재무 준비에 집중하지만 은퇴 후 진짜 위기는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 상실입니다. 직장 안에서 영과장, 영선생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4가지 해결책. 직장 밖의 관계망을 만들어라. 직장 중심의 관계 외에도 취미활동,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일이 아닌 나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깊어집니다. 정체성을 직책이 아닌 자기 본질로 재정의하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책이 아닌 자신의 취미, 가치관, 철학 등으로 답할 수 있어요. 진짜 은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고민하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면 자존감과 활력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착한 삶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착하게 살았더니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의 방식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가? 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닌 존재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함은 강점이지만 그 안에 자기 보호와 자기 표현의 전략이 없다면 은퇴 이후엔 누구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누군가의 은퇴 준비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